그냥 하루 3시간을 어디에 쓸 건지만 딱 정하세요. 사람은 그걸로 성공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네, 이제 2024년을 2주 앞둔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 월요일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감정으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올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간다고 생각하니 진짜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약간은 허무하기도 하면서 만감이 교차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약간은 싱숭생숭할 수 있는 오늘, 저는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 여러분께 낱낱이 분해해 드릴 건데요. 1만 시간 딱 듣기만 해도 진짜 막막하죠. 어려워 보이고요. 뭘 1만 시간을 하면 재능이 있든 없든 성공이라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선 이걸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정확히 아셔야 하니까요.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소위 절대 진리, 무조건 맞다, 이건 아닙니다.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이자 미국 최고의 자기계발 전문가로 평가받는 제임스 클리어처럼 1만 시간의 법칙하고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시간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정말 명확해요. 그리고 분명 우리 삶,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 사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의미하는 게 열심히 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냥 툭 성공한다. 이 말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정말 다양한 영역들에서 다들 이 법칙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루 3시간씩 일주일을 하면 20시간입니다. 이렇게 10년을 하면 그 무엇이 되었든 사람은 그 분야 최고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10년이라고 하니까 진짜 까마득하게 느껴지시죠?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10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10년 전이 막 엄청난 대과거가 아니거든요. 2002년 월드컵이 21년 전입니다.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넘었어요. 만약 10년 전부터 하루에 딱 3시간씩 여러분이 뭔가를 계속 그냥 해왔다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분야에 엄청난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신기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해오지 않았음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한 거겠죠. 당신이 20년 후에 후회할 것들 중 대부분은 당신이 하지 않은 것들이다 라고 말이죠. 2023년 남은 2주, 그리고 정말 벼랑간 찾아올 2024년에는 후회 말고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비단 2024년에 한정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 길게 보는 겁니다. 10년 후에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그걸 지금부터 아주 작게 시작하면 10년 후 여러분 삶 진짜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콤 글래드웰의 저서 아웃라이어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다 말씀드릴게요. 저자는 먼저 우리가 성공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전부 틀렸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기회, 환경에다가 운까지 따라준 사람만이 왕좌를 차지한다는 건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교육과 기회가 따라주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저의 책 더 마인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말하는 성공은 1등이 아니잖아요. 원하는 것을 이룸.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건 정말 누구나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 누구나 막 부러워하는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좋은 기회, 이 3박자가 다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심리학자 K. 안데르스 에릭손이 1990년대 초에 재능 논쟁의 사례 A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거든요. 우선 이 연구팀은 바이올리니스트들을 3그룹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소위 엘리트였습니다. 장래의 세계 수준의 솔로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었어요. 두 번째 그룹은 그냥 잘한다 정도의 평가를 받는 학생들이었고, 세 번째 그룹은 프로급 연주를 아예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바이올리니스트처럼 하루 중 주로 시간을 쓰는 어떤 특정한 일이 있죠. 여러분의 직업으로 설명되는 매일 반복하는 일련의 행동, 누군가는 사업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뭔가를 만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뭔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 반복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속하길 바라시나요? 완전 엘리트 그룹에 속하길 바라는지, 혹은 그냥 잘한다 정도면 괜찮은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평범한 수준에 있길 바라는지, 이걸 여쭙는 겁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이대로 하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그룹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여기엔 예, 아니오로 답변하셔야 해요. 만약 아니라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엘리트, 잘한다, 평범 이 세 그룹 중 어떤 그룹에 속하게 될 것 같으신가요? 여기서 씁쓸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기점으로 여러분이 진짜 그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수준의 그 그룹에 속할 수 있게 기어코 10년 뒤에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정말 마음에 와닿는 사례들을 말씀드릴 거니까요. 일단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엘리트, 잘한다, 평범 그룹 중에서요. 나는 어떤 그룹에 속하는구나 스스로 딱 느껴지거든요. 이 질문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분명히 셋 중 하나를 스스로 고른단 말이죠. 무슨 근거로 이렇게 고를 수 있냐면요. 그 기저에는 여러분이 그 일에 대해 얼마나 연습했는지, 즉 여러분의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알게 모르게 녹아 있어서 그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실험으로 들어가 볼까요? 연구진은 이 세 그룹에게 정확히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집어든 순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셨나요? 분석을 해보니까요. 세 그룹에 속한 모든 학생들은 대략 5살 전후로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흥미로운데요. 초기 몇 년간은 전부 일주일에 2-3시간씩 비슷하게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8살이 될 무렵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기 반에서 연주를 가장 잘하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아티스트여서 천부적인 재능을 물려받은 소위 재능 금수저인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딱 이거였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연습을 더 했다. 이 차이 하나였던 겁니다. 이런 탑 클래스 아이들은요. 보니까 이제 9살 때는 일주일에 6시간, 10살 때는 12시간, 11살 때는 16시간으로 연습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20살이 되면서부터는요. 자기 실력을 갈고 닦겠다는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일주일에 30시간을 연습합니다. 네. 20살이 되는 해 엘리트 그룹의 학생들은요. 말만 들으면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이 들리는 그 1만 시간을 채우고 20대를 맞은 겁니다. 한마디로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1만 시간을 채웠던 거죠. 자, 그럼 잘한다 정도 수준의 두 번째 그룹의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연습한 시간은 총 8,000시간으로 1만 시간에 2,000시간이 못 미쳤습니다. 평범한 세 번째 그룹은 4,000시간을 연습한 걸로 집계됐다고 해요. 엘리트 그룹에 들어간 학생들의 절반도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연구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 피아니스트하고 프로 피아니스트들을 비교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결과는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아마추어 그룹은 어릴 때부터 일주일에 3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았어요. 하루 3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3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살이 되면 평균적으로 2,000시간 정도 연습한 것으로 나타난 거죠. 반면에 프로 그룹에 속한 이들은요. 20살이 될 때까지 매년 연습 시간을 계속 늘려왔던 겁니다. 그렇게 결국 1만 시간을 전부 넘겼던 거죠. 여기서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금수저여서 경제적인 여건이 되니까 레슨도 더 많이 받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닙니다. 레슨이 아니라 집에서든 피아노가 있는 학교에서든 친구 집에서든 레슨 받은 시간이 아니라 혼자 연습한 시간을 카운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진짜 깊게 한번 생각해볼 인사이트를 주는데요.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이 시간을 쪼개 연습하고 있을 때 노력하지 않고 정상에 올라간 연주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제 아무리 타고난 천재라도 이 법칙을 거스르는 경우도 없었다. 더 중요한 건 미완의 대기,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정상의 자리에 오르기엔 무언가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다. 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미완의 대기,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정확히 그 반대편 측면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어도 어느 분야에서든 충분한 시간 동안 자신의 에너지를 들이지 않으면 세계적인 전문가의 위치에는 오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또 생깁니다. 어릴 때부터 미친 듯한 천재성으로 악보를 써 내려간 모차르트는요. 꿈에서 멜로디가 들려 그대로 썼다는 비틀즈는요. 빌 게이츠는요.
그래서 저자는 이들의 생애를 파고 판 연구들을 모조리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천재다, 신동이다 추켜 세웠던 인물들도 결국 1만 시간의 법칙으로 태어난 그렇게 자신의 가능성을 깨운 인물들임을 저자는 증명해내요. 모차르트는 6살에 작곡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심리학자 마이클 호이는 천재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숙달된 작곡가의 기준에서 볼 때 모차르트의 초기 작품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가장 초기에 나온 것은 대개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작성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점차 발전해왔다. 모차르트가 어린 시절에 작곡한 협주곡, 특히 처음 7편의 피아노 협주곡은 다른 작곡가들의 작품을 재배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걸작으로 평가받는 진정한 모차르트의 협주곡, 그러니까 협주곡 9번, 작품 번호 271은 21살 때부터 만들어졌다. 그렇다. 모차르트가 협주곡을 만들기 시작한 지 10년이 흐른 시점이었다. 네, 음악평론가 헤롤드 쉔베르그를 비롯한 다수의 평론가들도요. 모차르트의 위대한 작품들은 전부 그가 작곡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나오기 시작한 것을 봤을 때 모차르트의 재능은 대중들에게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늦게 개발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네, 결국 전 세계가 아는 이 천재도 10년입니다. 뭐 예술만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요. 머리가 엄청나게 좋거나 IQ가 높아야 된다고 흔히들 생각하는 체스도 똑같아요. 위대한 체스 그랜드 마스터가 되려면 약 10년이 필요하다는 건 서양 체스계의 정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10년, 보다 정확히는 1만 시간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하찮은 모든 것들이 위대해지는 일종의 기준점입니다. 비틀즈도 똑같아요. 훗날 전 세계를 뒤집어버린 4명의 소년이 그저 열심히 연습하는 고등학교 락밴드에 불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독일의 함부르크로부터 초대를 받았는데요. 이들은 허름한 한 클럽에서 연주가 소위 끊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없이 쭉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요.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음향도 허술하고 뭐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주구장창 연주만 한 거죠. 그렇다고 손님들은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니요. 진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늘 틀어져 있는 카페 BGM처럼 그들은 그저 엄청난 시간을 연주만 했을 뿐입니다. 사실 무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구석에서 말이죠. 당시 비틀즈의 드러머였던 피트 베스트는 말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7일 밤을 연주했다. 처음에는 밤샘 연주가 끝날 무렵 손님은 겨우 12명에서 30명 정도만 남아 있었지만 우리 실력이 점점 좋아지면서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까지 우리 연주를 듣기 위해 밤새 남는 손님들이 늘어갔다라고요. 네, 비틀즈는 사실 데뷔하기도 전에 1960년에서 1962년 말까지 장장 2년이란 기간 동안 주말엔 밤새 연주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꼬박 주 7일 계속 연주한 거예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밴드들을 다 뒤져봐도 이만큼 연주를 한 밴드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비틀즈가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터뜨린 1964년까지 이들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버전의 노래들, 로큰롤부터 재즈까지 다 소화합니다. 그렇게 비틀즈와 다른 밴드들과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장르를 완전히 건너서 이제 빌 게이츠를 한번 볼까요? 어린 시절부터 머리가 트인 빌 게이츠는 학교 공부에 흥미를 금방 잃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고민이 깊어졌겠죠. 결국 빌의 부모는 아들을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학시킵니다. 거기서 빌은 컴퓨터 클럽이라는 걸 운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실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다른 과목은 아예 제쳐두고 심하게 몰입했죠. 저녁마다 컴퓨터실로 향했고 주말엔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컴퓨터란 기술 자체가 익숙치 않아서 기업들이 프로그래머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았는데요. 뭐 대학에도 컴퓨터실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기업들이 이 컴퓨터 클럽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TRW라는 기술 회사가 가장 먼저 빌 게이츠와 이 학생들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렇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빌 역시 1만 시간의 법칙에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고 저자는 강조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짚고 넘어가야죠. 사실 빌 게이츠의 경우 많은 기회가 따라줬어요. 자신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주는 부모님이 있었고 그 시대의 다른 학생들은 엄두도 못 낼 컴퓨터를 마음껏 만질 수 있었으며 오로지 그것에만 시간을 쓸 수 있었죠. 네, 그 모든 기회를 통해 빌은
추가적인 연습 시간을 얻었습니다. 이건 팩트죠. 그리고 빌 게이츠 스스로도 그런 행운을 누렸다는 점을 인정해요. 모차르트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비틀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사실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온전히 그것에만 집중하고 연습하기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누구를요? 어릴 때부터 정말 온전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해서 가능성이라는 걸 제대로 깨울 수 있었던 사람들을요. 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이제 자기 연민 쪽으로 걸어가게 되는 건데요. 이 포인트에서 한번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상황, 그런 수저, 그런 환경이 아니었던 건 팩트고 맞죠. 태어나는 것도 랜덤이고 태어나서 아기였던 시절부터 자라는 환경도 랜덤이니까요. 여러분이 고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못할 게 뭐가 있나요? 엄청난 걸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3시간, 일주일에 20시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10년이라는 거예요. 하루 6시간씩 하면 5년이면 인생 바뀐다는 겁니다. 하루 12시간씩 하면 2년 반 만에 인생 바꿀 수 있고요. 진짜로 진심으로요. 여러분이 물고 늘어지는 그 부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된다는데, 인생 바뀐다는데 왜 못하나요? 사실 또 하나의 명백한 팩트는요, 그 분야에서 그것만 주구장창 해온 사람이 늘 성공하는 건 거의 공식 수준으로 들어맞는 겁니다. 살면서 집중하는 구간이 없이 삶을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인생이 안 바뀌나? 왜 나는 부자가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건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스스로 답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4,000시간 연습했는데 1만 시간 연습해서 훨씬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못하나? 4,000시간이나 1만 시간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원권 지폐를 손에 쥐고 이 돈이 왜 5만원짜리가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거랑 같은 거고요.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이제는 당신이 향하는 바로 그 관심사에 연습 시간을 확보하는 삶을 살아보라 라고 말이죠. 사실 어느 순간 자신이 해야 할 게 딱 직감적으로 떠오른다는 노잉,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이것도 최소한의 연습 시간을 쌓아야 그게 노잉인지 아닌지 딱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비틀즈도 대략 1200시간 정도 공연하고 연습했던 그 시점에 자신들이 써낼 악보가 머리에 그려졌다고 하니까요. 네, 일단은 1만 시간 말고 10분의 1이라도 시간을 먼저 쌓아보십시오. 그러면 노잉의 순간이 옵니다. 이거다, 이거구나 라는 감각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건요, 늘 바라만 온 그 상상을 눈앞에 현실화시킨다는 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을 쌓는 과정에서 내 직감 안테나가 시키는 대로 가는 것, 연습과 노잉의 합, 오로지 이 두 개의 몸을 싣고 가다 보면 툭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그 순간이요, 후회하는 감정과 불안한 감정이 뒤엉켜 쌓여서 지금 여러분이 시간을 할애하는 그 일이 나한테 맞는 건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요, 혹은 여러분한테 맞지 않다는 걸 알지만 방향을 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을 철저히 고립시켜서요, 그거 하나로 끝장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하나가 남들이 와 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의 색은 물감의 종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너무 다양하잖아요. 본인이 요리하는 모습이 좋아서, 살림하는 게 의외로 재밌어서, 빵이 좋아서, 하늘의 달이 너무 이뻐서, 뜨개질이 좋아서 그것만 주구장창 찍어 올렸더니 그걸로 생각지도 못한 수입이 나고 인생이 바뀌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잖아요. 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그걸 계속할 수 있어요. 내가 1만 시간을 쌓을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걸 하길 원하는가, 정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될 놈만 된다는 그 말, 일단 1만 시간에 10분의 1, 그러니까 1000시간이라도 쌓은 사람들은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 거예요. 하루 3시간을 어디에 쓸 건지만 정하십시오. 사람은 그걸로 성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요, 올해의 끝 무렵이라고 퉁치지 마십시오. 피곤한 월요일로 정의하지 마세요. 대신에 1만 시간, 그 새로운 시작에 나는 뭘 할 건지, 혹은 지금 내가 쌓고 있는 시간이, 에너지가 잘 가고 있는 건지 진짜 한번 생각하는 하루로 정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보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하고 싶은데, 인생 바꾸고 싶은데, 다른 삶을 살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데, 성공한 사람들, 동기부여 강사, 교수, 정말 훌륭한 사람들의 얘기를 엄청나게 들어도 뭔가 본질을 모르겠다, 이게 해소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한 발 한 발 나아가시는 데 있어서 이 클래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더 마인드 홈페이지에 제 강의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